자, 월요일 미국 주식 보시면 다우는 0.13% 하락했고 나스닥은 0.2%, S&P 500은 0.12%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보합세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3월 30일이죠. 이때 이란 전쟁 휴전 기대감이 돌면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4월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란 상황 한번 살펴보면요. 이란이 미국에게 먼저 임시 평화 합의안 제안을 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주말 동안에 파키스탄을 순방을 했거든요. 그때 미국에게 제안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 나가는 길목에서 이란 배를 이렇게 해군으로 역봉쇄라고 했잖아요. 이거 풀어주면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하고 있는 거 이거 풀어줄게. 근데 핵 합의 같은 문제는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몇 년 못하게 할 거고 누가 가져갈 거고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란이 이렇게 선제안을 했냐. 이란이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란은 팔리지 않은 석유가 너무 많아서 버려진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이란이 전쟁할 돈을 벌려면 이란에서 나는 석유를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란 항구를 역봉쇄해버리니까 이 석유를 다른 나라한테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를 못 파니까 이란 안에 석유가 쌓이겠죠. 점점 쌓이는데 버려진 탱크에 저장해야 될 정도로 보관 탱크가 다 꽉 차버렸다라는 얘기를 이 기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관할 탱크가 다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동하고 있던 유전을 이제는 중단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생산시설 자체가 단순하게 막 수도꼭지 열었다 잠그는 막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재가동하는데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결국 이란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본인들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상황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한테 콜을 걸어서 역봉쇄 좀 풀어봐 이런 선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제안에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이에요.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핵심 조건은 딱 하나죠. 이란의 핵 보유 절대 불가. 전쟁에서 이 조건을 성과로서 치적으로서 가장 얻어가고 싶은 건데 이란이 제안했던 것처럼 만약에 호르무즈 역봉쇄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를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자체적으로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봉쇄가 설령 된다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처럼 큰 타격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직까지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유가는 WTI 기준 97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전쟁 이전에 60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레벨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 근데 이렇게 유가가 높으면 이제 생활 물가도 올라가고 우리가 기름값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얼핏 보면 주가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S&P 500이나 나스닥은 오히려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반도체가 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가 4% 상승, 마이크론도 5.6% 상승, CPU 기대감 때문에 인텔도 상승, 샌디스크도 상승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가 작년 8월이거든요. 작년 8월부터 쭉 횡보를 했어요. 8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그 횡보 상단을 뚫고 전고점 212달러를 넘어서 216달러 찍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게다가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는 얘기가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PER이 26년 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26배, 27년 기준으로는 19배인데요. 그러니까 동종 업계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월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배당률 보시면 0.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배당금을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제 어느 정도 케이펙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끝냈다. 그래서 잉여연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주주환원을 더 늘리면 투자 매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 PER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주환원을 늘릴 정도로 현금이 남고 돈을 잘 벌고 이런 얘기는 뭐죠? 결국에 엔비디아 GPU를 사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빅테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빅테크들이 반대급부로 돈을 그만큼 쓴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26년 하이퍼스케일러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엄청 크게 하는 기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총 자본 지출 규모가 26년도에 6,740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액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폭을 보시면요. 여기 24년, 불과 2년 전만 해도 투자 규모가 2천억 달러 이 정도 언저리 됐는데 지금은 7천억 달러 가까이 쓴다고 하니까 거의 뭐 2.5배, 뭐 3배 이 정도 돈을 더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으니까 돈 많이 쓰는 거 알겠어. 근데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 나길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클라우드 성장률을 뜯어보니까 구글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48%, 마소 애저는 37%, 아마존 AWS는 24%밖에 성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년 전보다 캐펙스가 3배 늘었다면서요. 알파벳은 여기 로이터 통신 뉴스 보시면 2026년 자본 지출 막 2배로 늘린다 하고, 마소,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 여기 표 보시면 마소는 2025년 63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거의 막 뭐 7, 80 가까이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성장률이 저거밖에 안 돼요? 이거 투자 회수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거고, 시장이 바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돈을 많이 쓰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빅테크가 현금 여력이 점점 딸린다는 겁니다. 메타의 부채 비율은 작년에 39%다. 아마존은 올해 실제로 현금을 다 소진하게 되고, 메타의 자본 지출은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인스타 광고 같은 걸로 돈을 그렇게 잘 버는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잉여 현금, 그러니까 남아있는 현금이 다 바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들도 최근에 회사채 찍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회사채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다. 정리하자면 미국 기준으로 4월 29일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목요일 새벽이 되겠죠. 이때 아마존과 메타, 마소, 구글, 퀄컴 이런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쓰는 돈인 케이펙스 증가율과 버는 돈인 클라우드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쓰는 돈 대비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은 거냐, 여기에서 빅테크들의 주가 향방이 갈린다는 거고, 여기가 분기점이 돼서 2분기 주가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